B형은 진아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교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진아 역시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라면서 고구마 방금 발사! 네, 오늘은 웨이브에서 4월 25일에 공개된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연애 예능 프로그램 너의 연애를 리뷰하고 이전에 리뷰했던 대만의 레즈비언 연애 예능 프로그램 Red Fall in Heroine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쇼츠와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이나 글을 올렸을 때 기대한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온 이번 영상 Red Fall in Heroine은 퀘스트 바인더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작한 유튜브 예능이고 너의 연애는 웨이브에서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이라 제작비와 퀄리티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덕분에 두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순수하게 프로그램 내용에만 집중하고 출연자 관련 논란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두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프로그램 오프닝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처음부터 영상미로 압도하고 시작하죠.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낭만이 풍기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핸드폰을 프로그램 내에서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핸드폰 케이스에 쪽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매우 컨셉에 충실한 모습이죠.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투겟헐 집에 입주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면서 천천히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로맨스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전체적인 연출이 자연스럽게 로맨스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를 잘 형성해줍니다. 첫 번째로 입주한 사람은 김리원입니다. 리원은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은근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녀의 이상형은 작고 귀여운 사람, 딱 안았을 때 품 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눈에 꽂히면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스타일인데요. 두 번째 입주자는 박희영입니다. 희영은 오래 사람을 지켜봐야 사랑에 빠지는 타입으로 첫 인상이 매우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오래 지켜보면 해맑게 웃는 것이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처음 만남이라 다들 어색한 분위기였는데요. 리원이 먼저 말을 건네면서 희영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기서 리원이 스몰 토크의 달인이자 분위기 메이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말도 먼저 걸어주고 규칙도 설명해주고 농담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게다가 방송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아는 느낌을 받았는데 진행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하셔서 꼭 방송사에서 굉장히 선호할 만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왜 류언을 첫 번째 입주자로 선정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입주 순서대로 출연자들이 집에 입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출연자는 현재 총 7명입니다. 이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레즈비언 여성들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출연자들의 정보는 보기 쉽게 정리해뒀으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젠 같이 방을 쓸 룸메이트를 정할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일단 일주일 동안 살게 될 집을 먼저 구경을 하는데요. 여기서 집이 너무 깔끔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라서 보는 내내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생각보다 숙소가 좋아서
업된 기분으로 룸메이트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미랑이 먼저 나서서 숙소 3층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미랑은 그 뒤에도 다른 최연자들이 방을 선택할 때마다 친절하게 분필로 이름을 대신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인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연이 3층을, 진아와 희영이 2층을, 진아와 희영이 1층을 차례대로 선택을 했고 리원은 2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교는 1층에 희영이의 옆을 선택했고 한결은 자연스럽게 리원의 룸메이트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는 공개된 1에서 2화를 중심으로 첫 번째 날의 관계만을 다루었습니다. 리원은 처음부터 한결의 목소리에 마음이 끌렸는데요. 특히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한결이에게 마음이 가는 리원입니다. 그리고 한결의 MBTI를 추측하면서 은근슬쩍 자주 한결을 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한결이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인지 얼굴이나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모습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꾸준히 한결이에게 귀엽다고 칭찬을 하면서 자신의 호감을 드러내는 리원인데요. 그리고 리원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은근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딱 정돈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좋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뭘 좀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원이 자신에게 대놓고 호감을 드러내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한결도 살짝 마음을 연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저는 이 둘의 티키타카가 은근 웃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티슈랑 이런 게 다 구비돼 있는 줄 알았으면 짐을 줄일 걸 그랬나 봐요. 다 챙겨왔거든요. INTJ. 이렇게 다 털려도 되는 건가? 근데 저 MBTI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좋아하세요? 보면은 대충 알아요. 전문가시고. 네, 딱 그냥 뭔가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셔야 돼요. 전직. 전직을 알아고요? MBTI 관련. 특히 한결이 리원과 룸메가 된 이후에 약간 외향인상과 내향인상 느낌이 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결이 약간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외향인상과 내향인상이 무엇인지 바로 캐치했거든요. 바로 기존나쌤, 알고 보니 유리멘탈, 그리고 유리멘탈, 알고 보니 기존나쌤이라는 짤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짤은 굉장히 유명한 만큼 이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 리원과 한결 조합을 짤로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의 쪽지에서 리원은 서연을 골라서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고 친절한 겉모습과는 달리 은근 허당인 미랑이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교의 모습 중에서 친해지면 재밌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모습이나 가족 관계가 굉장히 화목하고 좋은 것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리원과 한결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희영은 첫 마음 쪽지에서 셀표를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희영은 진아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교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진아 역시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라면서 미흡국 데이트를 수락했는데요.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다정하게 외출합니다. 그리고 둘은 밥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둘이 은근 조명을 어둡게 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취향도 잘 맞고 알고 보니 첫인상 투표도 서로에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달달해집니다. 다른 출연자들도 진아와 희영을 부러워하는 눈치였는데요. 둘 사이의 분위기가 제3자인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굉장히 사이좋아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영은 다교에게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다교는 처음 만남에서는 좀 조용했지만 살짝 친해지고 나서는 오히려 그 매력을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아는 희영에게 호감이 있지만 희영은 아직 바로 진아에게 확신을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첫날이기 때문에 벌써 커플처럼 정해지는 것은 싫은 눈치입니다. 미랑은 진아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진아의 유튜브 구독자임을 어필하면서 굉장히 친근함을 드러냈죠. 진아도 이에 호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미랑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이상의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진아는 미묘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교는 이 프로그램의 인기쟁이입니다. 초반부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후반부에서 치고 들어온 느낌인데요. 약간 사람이 많지 않을 때 그러한 대화에서 빛을 발하는 느낌입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면 좀 더 재밌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지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결과 미랑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아직 명확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랑은 다교에게 호감을 표시했는데 생각보다 식성이 잘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곤란해합니다. 미랑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다교랑 서연은 매운 것을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도 미랑이 다교의 외투를 챙겨주면서 둘이 따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둘이 과연 더 친해질지 아니면 어색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이런 미랑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결이 다교의 외투를 먼저 챙겨주려고 했는데 미랑이 먼저 하는 바람에 순서를 놓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미랑이 자신의 수준급 요리 솜씨를 뽐내는 것을 보고 솔직하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나중에 솔직하게 이러한 모습이 부러웠다고 한결이 미랑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랑은 이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 키가 이렇게 크시고 약간 이런 거에서 주는 바이브는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지만 왜요? 한결님도 슬픔이 갖고 좋아요. 귀엽단 말이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약간 진짜 책 많이 읽으시는데 약간 한 느낌. 똘똘한 애기 같아요. 그 동네에 있는 영재 뭔지 알죠? 애기인데 약간 성숙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건 이거예요. 이런 거. 건강 설명. 죄송해요. 수구미는 에스프레소인데. 연애 상대가 아닌 느낌이잖아요. 왜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인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몰라요. 안 들을 거예요. 그냥 직진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웃는 모습이 예뻐서 첫 만남부터 강아지상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미랑과 룸메이트가 되면서 아직은 서로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약간 내향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때 미랑이 서연에게 호감을 드러내려고 서연의 캐리어를 2층까지 옮겨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연의 이름을 착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란의 허덕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서연은 서운하다고 말은 했지만 은근 허당인 미랑을 귀여워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날은 한 명의 출연자가 추가로 입주하면서 이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연애의 리얼리티의 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 사이의 감정선이라는 게 참 미묘하지 않나요? 다 알고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서도 괜히 신경 쓰게 되는 지점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감정선들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히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의 프로그램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너의 연애와 대만의 레드 폴 인 히로인은 똑같이 여자들끼리의 사랑을 그리지만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너의 연애 프로그램과 대만 레드 폴 인 히로인은 모두 여자와 여자의 사랑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결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건 단순히 국가의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개인의 현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너의 연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출연자들이 여성 동성애다라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원이 1화 후반부에서 한 고백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성소수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애자 헤테로 여성으로 보이지만 자신은 여자와 연애하고 싶은 동성애자라고 당당히 밝혔죠. 이처럼 겉모습과 정체성 사이에서 모순의 시선을 받는 여성들이 많기에 이 장면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있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고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관계를 탐색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여성들과 사랑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배경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화면 속에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만들어낸 정체성의 맥락은 비어있죠. 이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제작되는 레즈비언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한 방향을 택했겠죠. 우리는 그저 출연자들이 설레고 긴장하는 장면을 소비하기만 할 뿐 그들이 누구로 살아왔는지는 거의 모른 채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연애는 사실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이기도 하지만 그저 레즈가 등장하는 비정치적 연애 리얼리티에 가깝습니다. 반면 레즈 폴 인 히로인은 너의 연애와 굉장히 다릅니다. 테스트 바인더를 판매하는 회사가 유튜브에서 제작한 만큼 너의 연애보다는 타겟층이 명확합니다. 비즈니스와 연결된 마케팅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커뮤니티 내부를 위한 콘텐츠에 가깝죠. 반면 너의 연애는 보다 타겟층이 넓습니다.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들만 화면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성애자 여성들도 중점에 둔 모습이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 제목에서도 레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반면 너의 연애는 로고에 L자 표시만 살짝 넣어서 당사자들만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이는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으면서도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아마 레즈 점프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면서도 일반 대중에게는 부담 없는 연애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레즈 연애를 일반 연애의 포맷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존재를 특별하지 않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쁜 여자들, 예쁘고 깔끔한 집, 그리고 상대적으로 잔잔한 연애 감정이 가장 눈에 띄겠죠.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에 레즈비언은 있지만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잘 보이지 않죠. 이는 기존의 한국 헤테로 연애 프로그램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한국의 해체로 연애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연애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 출연자들의 심리와 감정선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편집으로 관계와 심정 변화를 추리하는 재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름다운 장소에서의 데이트와 감성적인 배경 음악으로 연출하면서 연애 자체를 낭만화하거나 출연자들 사이의 대화나 갈등, 화해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요소를 부각하는 면이 두드러지죠. 이러한 형식이 너의 연애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의 프로그램 레즈 폴 인 히로인은 현실적인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출연자들은 보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으로 감정과 욕망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또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의 연애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와 갈등을 보여주면서 현실의 레즈비언 모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자와 사랑할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더 현실적인 건데 이 질문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너의 연애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연애 프로그램 포맷 안에서 레즈비언인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대만의 레즈 폴 인 히로인은 우리 레즈비언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고 싶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둘 다 의미가 있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한국은 연애 그 자체만을 보여주고 대만은 연애를 하는 사람을 보여준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단순히 연애를 하는 레즈비언일까요? 아니면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레즈비언이 아니더라도 요즘 연애 자체가 피곤하다는 여성이 늘고 있고 내 감정을 의미 없이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연애를 꼭 한 번쯤은 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용서할 수 없는지, 어떤 취향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들여다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인생에 살면서 꼭 한 번씩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안 했다가는 더 크게 돌아오니까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죠. 그리고 딱히 상대가 없어도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러한 점을 고민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없으면 나는 나 자신과 연애한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와 연애할 것이다. 이러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이러한 영상을 쭉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